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복원,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이 원주 보존추진위원회가 이 공개적 논의를 위해서요, 시정 정책 토론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어제는 아카데미 극장에서 인간 띠 잇기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좀 전반적인 상황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2023년도 착한 가격 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30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88세 어르신 오늘 또 연결해서요, 이야기 듣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죠. 2월 2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던 원광수 원주시장이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원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원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돈선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옛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요구하는 행사가 잇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시민 모임인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어제 원주 옛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인간 띠잇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원회는 극장 재생 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를 위해서 원주시에 정책 토론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뉴스에서 간략하게 오늘의 뉴스 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요구하는 행사가 좀 잇따라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간 띠잇기 행사가 있었고요. 또 좀 생소한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은 정책 토론을 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이 권한을 또 시민들이 요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 내용 함께하기 위해서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변혜원 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 그 복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뭐 예산도 확보돼 있고, 뭐 큰 틀에서 방향 정해졌고, 이게 그 시작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가, 좀 이 부분만 남은 줄 알았었는데 이게 올해 지금 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네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8월에 인수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재검토 작년 8월이요? 예, 작년 8월이죠. 예, 재검토 공고를 내리면서 계속 내부 재검토가 계속 진행되어 온 상황이고요. 네. 그게 이제 뭐 7개월 정도가 이제 넘어선 거죠. 그래서 고심이 깊으십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셔서.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정토론 청구를 하는 게 시청의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래서 진행해 가야지 나중에 갈등들도 없고 그러한 게 아닐까라고 다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에서는 7월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월에 이제 도청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네. 국비 수용 여부들을 결정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 재개 여부의 가장 큰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도하고 시하고만 좀 협의를 하고, 뭐 이제 보건추진위원회라든지 뭐 시민단체와는 뭐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뭐 예전에 작년 뭐 인수위원회 위원들하고의 미팅들을 좀 가진다든지, 네. 또 의회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뭐 수차례 계속 요청들은 있었지만 아직은 공식적인 논의들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다는 거군요. 먼저 네, 네. 시민들과는. 예. 어제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인간띠기 챌린지를 진행했어요. 아카데미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주관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행사였고요. 또 아카데미 친구들 또 어떻게 결성된 건지도 궁금하군요.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이 뭐 6년, 7년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자기 뭐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활동을 해왔던 원주에 있는 젊은 문화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카데미 극장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지 말고 뭔가 같이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드셨고요. 네. 그 속에서 뭐 본업들이 있지만 많이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뭘 해보자. 뭔가 의지들을 그리고 바람들을 좀 표현해보자라고 하셔서 매월 마지막 주 한 날 정도를 정해서 네. 극장 앞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가 바로 첫날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그 건물 매입은 이제 다 완료가 된 거죠. 네, 작년 1월에 완료됐습니다. 32억 원 정도 들여서 네,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옆에 부지도 확보가 된 건가요? 그건 뉴딜 사업으로 주차장하고 옆에 네. 있는 가건물이 매입이 됐고 네. 올해 5월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문화공유 플랫폼이라는 문화공간 자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카데미 복원을 극장. 이제 하게 된다면요. 네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 부분도 좀 예산이 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네네.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복원이라는 말이 틀린 게 네. 아카데미 극장이 지금 원형이에요. 아, 리모델링으로 하죠. 예, 더 복원할 게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현대적인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60억이 마련돼 있고요. 네. 그래서 1차분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4.5억 원, 네. 원주시가 10.5억 원을 내면은 네. 1년치 사업비가 되는 거고 2년치도 뭐 4년치로 되겠죠. 그 예. 60억 사업으로 가지고 지진에도 안전한 건물을 만든다라는 게 원래 원주시의 계획이었고 그게 승인이 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아카데미 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자라고 처음 이제 제기되었던 것이 벌써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2016년도부터 그 얘기를 이제 해왔으니까요. 한 7, 8년 이제 돼가고 네, 있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시에서 또 시비를 또 투입해서 매입도 되었고 또 국도비도 이제 확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원광수 시장 체제가 되면서 이걸 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인수위원회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밀어버리고 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제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 선택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건 충분히 당연한 문제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보존 활동들을 해오고 그 성과들에 대해서도 현 시장님도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딱 맞는 정답을 찾고 싶으신데 네. 집행부에서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해보자. 그래야지 나중에 갈등도 없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시정토론 청구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시정정책 토론 청구 네. 이게 뭐 조례에 네. 규정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데 원주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라는 게 있고요. 예. 아마 원주시나 강원도에서도 이런 시민들이 토론을 청구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례만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이 조례는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습니까? 2000년대 초반, 완전 초반 때 만들어졌고요. 예. 시민 200명이 서명을 통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청구할 수 있고 일회성 토론이 아니라 토론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네. 그것들에 대해서 내부 토의를 해보고 그 이야기들을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응답들을 또 하고 시민들 간 또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어느 정도 할지 말지 정도라도. 그래야지 7월 말에 강원도에 공문을 보낼 수 있고 그 이후에 갈등들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뭔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내놓고 싶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떤 답을 내놓든지 계속 갈등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진 조리라고 한다면 뭐 2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인데 네네. 네. 그동안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활용된 경우는 없었던 거였나요? 아무도 몰랐겠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걸 찾아내서 네. 좀 이야기 좀 하자, 네. 토론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그 시민 측의 의견과 또 시 쪽의 담당자가 만나서 좀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참 없었구나라고 또 느낄 수 있는 또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제도적으로는 주민자치, 시민 참여라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은 저희들한테 경험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사안을 토론을 받아야 되는데 어허. 받게 되면 차근차근 같이 계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네. 천천히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청구를 하려면 뭐 혼자서 하면은 그건 뭐 의미가 없고 몇 명 이상이 200명 이상이고요. 어제 감사하게도 아카데미 친구들 행사에서 현장에서 60분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면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청 담당 주무 부서에 200명의 서명을 같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 토론 청구를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답을 달라가 아니라 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이것조차도 좀 거부한다는 것은 좀 명분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청구한 뒤에 좀 변화되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 우리가 좀 스크린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청구한 뒤에 한 달 내에 수용 여부들을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뭐 3월 중순 정도, 중하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 그 시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아카데미 극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밀어버릴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 7월까지 결론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 이런 청구를 안 하더라도 시에서 먼저 그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네. 뭐 그런 과정이 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3, 4, 5 정도밖에 실질적인 기간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행정이라는 게 그 과정들이 굉장히 걸리니까 이미 지금부터는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걸 좀 못 이기시는 척하고 받아주시면 그러면서 같이 의논들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문화 공간을 만들자 이 의미도 있고요. 또 구도시 활성화 정책으로도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주변 상인들, 가령 이제 시장 상인회 네네. 이런 분들의 또 의견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1월 달에 그 시정 초도 방문이 있으셔서 원관수 시장님이 중앙대에 와주셨습니다. 그때도 문화의 거리, 풍물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이 아카데미 극장 재생하자라는 건의문을 좀 내주셨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들 상인회 회장님들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뭐 이렇게 SNS 통해서 좀 공개가 될 건데 네. 상인회에서는 대부분의 상인분들이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의견들을 조금 청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애초부터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또 구도시 활성화의 하나의 일종의 좀 센터 기능으로 이제 삼겠다라고 네. 하면서 시에서도 매입을 하고 또 국도비도 그런 또 사업을 위해서 확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지난 몇 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다 이제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이걸 허물까 말까라는 또 선택지를 놓고서 고민한다는 자체가 좀 쉽게 좀 납득이 안 가지 않나 싶은데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5월에 착공이 되는 문화공유 플랫폼 주차장에 문화공유 플랫폼의 새 공간이 착공이 됩니다. 근데 있는 주차장에는 건물을 세우고 있는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라는 건 조금 그 과정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알겠습니다. 저도 원래 좀 이런 그 화두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인터뷰할 때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약간 중립을 취하기가 힘든 또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변혜원 센터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상황 속에서요. 물가 인상을 견제하고 또 소비자들의 활발한 소비 활동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추인희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착한 가격 업소 선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먼저 이 사업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착한 가격 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가게를 말하는데요. 가격과 위생과 같은 여러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에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하고 가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서 자발적인 가격 안정과 주변 상권의 동참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착한 가격 업소는 44개소가 지정이 됐는데요. 올해 원주시는 106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5.2% 상승했고 또 공공요금은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는 물가 인상을 견제하고 또 위축된 소비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 모집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사업을 확대합니다. 네. 자, 이 가격도 착하게 유지하고 또 서비스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보증한다면 분명히 또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좀 선정된 그 상가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또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착한 가격 업소는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외식업과 임용업, 세탁업과 같은 개인 서비스 사업 중 선정을 진행합니다. 이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면 올해부터는 업소당 2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화장실이나 일부 시설을 개선, 리모델링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지원, 종량제 봉투 배부,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금리 우대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주시 맹순재 경제진흥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자주 이용해 주셔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 대부분이 음식점으로 보다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우리 주변의 가격이 착하고 깨끗한 단골 가게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어 물가 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물가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 이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다면은 좀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착한 가격업소 신청은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원주시가 해당 업체를 평가표에 따라 심사합니다. 인근 상권 대비 저렴한 정도, 또 가격의 유지 기간과 위생 상태, 이용 만족도와 같은 평가를 거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최종 선정하는데요. 이 선정 후에도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한번 지정됐다고 해도 가격을 올리거나 위생 상태가 미흡할 경우 기준 미달로 지정을 취소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가격과 위생 서비스 면에서 믿고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원주시에서 업소에 원형 간판을 설치해 주는데요. 이 간판을 보고 시민들은 더 가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시대에도 이 좋은 가격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 가게 사장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착한 가게로 지정된 곳이 지금 5년 정도 돼요. 그동안 되게 가격을 별로 안 올리고 장사를 한 게 일단 제가 오랫동안 장사를 했거든요. 48년째예요, 금년에.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되고 많이 찾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공과금도 많이 오르고 가스비나 전기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료값이 많이 올려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한번 버텨보고 착한 가게로 한번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네. 이 착한 가격 업소와 관련해서 원주시의 앞으로 향후 관련 계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3월에는 기존에 지정된 착한 가격 가게에 대한 일제 정비와 신규 지정을 진행합니다. 정비 과정을 거쳐서 이 요건을 유지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원주시는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공공기관의 이용 독려를 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또 원주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좋은 가게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상인과 시민이 서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죠. 이런 그 소비 활동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착한 가격 업소 어떤 곳이 있나 한번 더 찾아보는 또 성의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주 시민대상을 비롯해서요 수차례 우수 표창을 받은 정말 지역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좀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조흥상 어르신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어르신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8입니다. 88이요. 올해 아주 88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싶은데 이 건강은 네. 어떠십니까? 건강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평소에 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신다. 꾸준히 하신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예,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뭐 환경에 관한 거는 다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 환경에 관한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아, 우선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벽보 예. 그런 걸 갖다가 정상소에 갖다 주면은 역으로 바꿔줘요. 예. 우유팩을 제가 많이 먹고 있거든요. 예, 우유팩. 예. 그거를 35개 갖다 주면은 동그란 화장지를 2개를 교환해 줍니다. 네네. 우유팩을 이제 휴지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네. 바꿔서 우유팩을 바꾼 다음에는 예. 휴지를 가져와서 경로당에 갖다 제공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우유팩을 휴지로 바꾼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본인이 이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쓸 수 네. 있게 또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말 수십 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꾸준히 계속해서 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아, 자원봉사가 아주 익숙해졌어요. 네. 하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봉사가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게 돼요.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원주 시민대상도 이제 받으셨는데 네. 굉장히 그 큰 상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원주에서 추천을 하셨었나 봐요. 큰 상이죠.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이런 그 봉사활동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 활동성을 또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주변에 비슷한 연령대 분들도 많이 좀 동참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래요. 몇 분 정도 함께 하십니까? 10명이요. 4명이요? 10명. 10명이요? 네. 그 이분들이 그럼 뭐 팀을 짜서 함께 뭐 움직이시는 겁니까? 좀 어떻게 평소에 좀 이렇게 네, 그 5 역할을 명씩 분담합니까? 조로 편성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예. 팀장이신가요? 저는 물론 팀장이죠. 물론 팀장이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이 오늘은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이제 함께 또 상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미리 다음 1, 2조를 나눠서 하는데 1조는 며칠 날 봉사할 것이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활동을 시작하러 갑니다. 아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많이 움직이고 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본인의 어떤 마음에 굉장히 큰 위안이 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또 이제 건강을 지키고 또 젊음시킬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뭐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뭐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좀 권해주시죠. 네, 저는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를 끝나는 하루인데요. 네. 첫째, 제가 분리수거하는 거를 제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인데, 네. 현수막 있잖아요. 네네. 폐 현수막을 수거해다가 시장 가방을 만들어서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봉사도 있고요. 네네. 또 원주천에 가서 환경 정화 봉사도 있고, 또 밥상공동체 가서 배식 봉사하는 봉사도 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88이시면은 봉사를 받아야 되는 연령대이신데 도리어 봉사를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또 귀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목표가 본인은 몇 살 때까지 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기력이 닿는 한은 끝까지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세 채우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종종 또 이렇게 그 활동 어떻게 하셨다 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더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도요. 예. 동사무소에 예. 제가 또 신문 기사 모음집을 만들어요. 예. 신문도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다 볼 형편은 아니고요. 네. 다른 분이 본 거를 주워다가 스크랩을 만든 거 어제 동사무소에 50건을 갖다가 기증했어요. 네네. 어떤 내용의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중요한 시사거리면은 예. 무조건 그 모음집에다가 아하. 스크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또 이제 역사박물관 이런 곳에서 또 활용이 가능하겠군요. 네, 역사박물관에는 농구에 관한 어허. 걸 갖다 알겠습니다. 제공했고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향후 10년 더 봉사활동하셔서 제가 100세 되는 해에 또 인터뷰 연결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이 하락할라나 몰라요. 예. 네, 조홍상 어르신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